발트해의 가장 깊숙한 곳. 여기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땅을 가진 나라. 유럽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이곳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 에스토니아에 왔습니다. 탈린, 서울 4분의 1 크기의 아담한 도시 에스토니아의 수도입니다. Estonia is a very well-informed country. They understand things that we don't understand. They smell things that we don't smell. They see things that we don't see. They hear things that we don't hear. Because of our smallness, we have to be global from day one. Like this, all the startups have to be global from day one. 하지만 놀랍게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We have more startups per capita than anybody in the world, and a lot of good ideas have really come from that. 그래서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 유럽의 기적 에스토니아입니다. 이 먼 나라에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서빈 씨네 집인데요. 얼마 전 새 식구가 생겼답니다. 2019년 7월에 왔고요. 에스토니아를 왔다기보다 제 와이프 따라서 온 게 에스토니아이고요.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같은 나라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스토니아 오게 됐어요. And I also love my country. So I wanted to come back and give back and work here.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만났다는 두 사람. 서빈 씨는 아내의 나라인 에스토니아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오면은 그 정부 절차 밟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빨리 됐었어요. 엄청 편리하게. 이곳에 온 지 3개월 만에 정착했다는 서빈 씨. 이제 아빠로서의 삶도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태어난 지 9개월, 에즈라 돌봄을 위해 회사에서도 배려해주고 있다는데요. 미팅은 다 화상 미팅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격주로 한 번씩 하는 회사 직접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서빈 씨의 아내 시모나도 직장에 다녔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We have a 9-month-old baby, Ezra, and in Estonia we have a wonderful system where moms are allowed to stay home with a baby for 1.5 years. This is a time where the government pays the mom's paycheck fully. So I get to stay home, I don't have to work. But because I love my work and I love Bolt, I wanted to work just 10 hours a week, only Fridays. So from home, I work every Friday, and then every other day I take care of our baby, Ezra. 디지털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에스토니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부부는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합니다. 23rd. Wait, 25th, then 24th. 일주일 동안 계획 차질이 있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뭐 먹을지 메뉴 고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치 저녁 메뉴까지 정해놓는다는데요. 시모나 김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김치가 조금 오래되면은 신김치 갖다가 제가 김치찌개 할 때도 있죠. 한국도 안 가보셨는데 김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유튜브 시모나가 개인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에스토니아에 산 지 5년째.
서빈 씨는 에스토니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의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정부도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요. 교육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교육적인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 디지털 테크 쪽에 그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미래의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서빈 씨가 살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슬픈 운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를 선언했던 에스토니아는 1940년 다시 소련에 강제 병합됩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이른바 노래혁명으로 재독립을 쟁취해내는데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부터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까지 620km에 이르는 길. 200만 명의 시민들은 이 길을 발트의 길이라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평화와 독립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1991년 재독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모든 기반이 사라진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최빈국으로 전락합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는 나라. 그런데 불과 30여 년 후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죠. 대체 30년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Let's computerize everything. We'll let the computers do all those things that, in fact, machines can do and people shouldn't be doing.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in 1991, so with this, also the Soviet industry in Estonia collapsed totally, just vanished. But luckily, we had a very young government, young people, young officials, and then the first thing they decided to do is to internetize schools. So by 1997, all schools in Estonia were given computers with internet connection. So they also said this is a basic right for children to have access to internet. 디지털 국가를 선언하며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운 에스토니아. 이 나라 국민 98%가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합니다. 99.6%.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죠. 처방전을 종이로 뽑는 경우도 없습니다. 99%가 온라인으로 발행되니까요. 67%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Estonia is the digital capital of Europe as we have seen it. The digital adoption rate is really high and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ward to new technology and what it can do for the improvement and betterment of lives everywhere. 유럽의 디지털 수도라 불리는 나라. 98%의 기업이 온라인으로 설립되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 약 17억을 기꺼이 지원해주는 나라.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한 회사.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볼트에 왔습니다. 서빈 씨의 아내, 시모나 씨가 다니는 직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Work for me is actually really flexible. I work some of the time from home, some of the time I come to the office. I also live quite near to the office, so it's nice to sometimes walk here. Sometimes I even come with my baby because there's places for him to actually play. Sometimes some colleagues even want to play with him. Working at Bolt as a mother is nice because our work can be that flexible. 누구나 일하고 싶은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일하는 근무 환경. 그래서일까요?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무실이 참 한가합니다.
그런데 이래봬도 지난해 기준 10조 7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유니콘 기업이랍니다. 상상 속의 동물을 뜻하는 유니콘. 그만큼 보기 힘들다는 뜻인데요. 한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점점 성장하다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넘어서면 유니콘 기업이라 부릅니다. 에스토니아처럼 작은 나라에 이런 유니콘 기업이 10개나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모나 씨가 일하는 볼트, 세계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프, 국제송금 기업 YG 등이 모두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Mobility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in 2013, which means that today we're already 11 years old. We're operating in more than 45 countries. We have around 150 million customers. Our founder, Markus Willig, actually got this idea from the same practical issue. And actually he was 19 when he got the idea. 볼트라는 회사에는 재밌는 창업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2013년 19살이었던 마커스 빌릭은 친구들과 재밌게 논 뒤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따라 택시는 한 대도 잡히지 않았고 마커스 빌릭은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 공유 플랫폼을 떠올리게 되죠.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으로 저축해둔 돈을 빌려 소프트웨어를 만든 마커스 빌릭. 현재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가가 됐죠. 청년의 작은 아이디어는 에스토니아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사실은 그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굉장히 선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선거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행정 업무들도 다 사실은 디지털로 처리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를 많이 쓰질 않아요. 디지털화가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컨트랙트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메일로 주고받고 디지털 사인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더 많이 선진화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에스토니아 회사들에서는 종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자는 토마스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So Estonia, we call ourselves as a digital nation, which basically means that in Estonia, all the public services you are doing on a daily basis are digitalized. All this kind of thing is done digitally in Estonia. So this kind of already emphasizes how important the digital environment is for the government and is for the country itself. And of course, it can't be happening without the support of the policy. So I would say that Estonia, as being like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s been digitalized for a long time, this actually carries over to the entrepreneurship as well. And this is probably the main reason why we have quite a huge tech scene in Estonia. 에스토니아의 다른 회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스토니아에서 만난 한국인 서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빈 씨는 2번의 이직을 거쳐 탈린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출근하세요? 네네, 이제 올라가요. Hi, I got an approval for Henry. I work here.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처음 보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Okay.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만 정해진 자리는 없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습관대로 가는 자리는 있긴 한데 지정석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름표 같은 것도 없고. 이 회사는 주문형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다른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처럼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And here I want to g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e art in the room and why they're here.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도 더 큰 성장을 위해 도약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혁신이 가장 큰 화두랍니다. 서빈 씨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까요? 리더십에 관련돼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얘기는 이제 이노베이션과 리더십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얘기하면서 대화할 때도 조금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워야 하는 초보 아빠 서빈 씨에겐 딱 맞는 회사였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유연성이죠. 제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결과가 안 낸다면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도 그리고 또 어떤 한 곳에서 장소에 지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니 누구든 근무하고 싶어 할 만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또 다른 유니콘 기업 YG를 찾아가 봤습니다. YG는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 송금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시작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개인 거래량의 5%를 차지하는 기업. 온라인 송금 업계에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창업되었을까요? Our story began, as it often does, with two people who realized they have the same problem. So our two founders, Christo Kärman and David Hinrichs, discovered that they are getting ripped off by cross-border fees because they were transacting constantly through euros and British pounds, and discovered a very good way to then bypass these concerns and get a much better, clever solution for the two of them. 2010년 런던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던 카르만과 히링쿠스. 고향인 에스토니아로 매달 돈을 송금해야 했던 두 사람은 대형 은행들의 불편한 서비스에 불만을 느낍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와 복잡한 인증 절차 때문이었죠. 이것은 당시 경제 위기로 영국으로 이주해온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겪는 문제였습니다. 카르만과 히링쿠스는 창업을 해서 간편한 송금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죠. 세계적인 회사라 하기엔 어딘가 썰렁한데요. WISE does not have offices. Not even the CEO has an office. Actually, you might find our CEO sitting next to the customer support agents or a software engineer, solving the problems together and highlighting collectively how can we really build a better product and service across the board. 재독립 후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나라.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이 10개나 태어난 걸까? 에스토니아 스타트업의 산실이라 불리는 행사가 열리는 곳에 왔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요. 12년째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는 국가적인 행사.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포럼, 레티튜드 59이라는 행사입니다. 창업 강국으로 떠오른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I am pleased that today's conference showcases these are the areas where you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Startups, investors, business angels. Europe needs tech-minded entrepreneurs like you. 디지털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에스토니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과제였죠. Estonia has a very vibrant tech sector, so we have all these new ideas, and I think events like this is very important to bring people together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ow we can develop, ideas even further. So this is a very important event for our tech sector, and of course government supports.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혁신적인 디지털 개혁은 지금의 에스토니아를 만든 초석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죠. 올해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약 3,500명의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 My name is Maria. I'm co-founder at AskFlow AI, and we are providing personalized experiences for all B2B merchants. We've been selected as top 40 startups in Latitude, and what we expect is actually a good meeting with investors, because currently we are raising money. We are raising 1.5 million to build our next 3 products, and right now we have lots of meetings with investors. Like today we have 40 meetings. Just imagine, so hard way, but we love it. 밖에서도 행사가 한창인데요. 창업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관해 생각을 나누고 운이 좋다면 투자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미국인 이안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안에게는 이곳이 아주 익숙한 장소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메인 스테이지 있어요. 에스토니아 대통령도 스타트업 피치 컴피티션 파이널도 특별한 발표일이 있어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매년 에스토니아에 온다는 이안. For the last 10 years, I've come here because not that I want to learn something new necessarily, but because I want to meet interesting people who are smart. There are so many globally minded entrepreneurs who are in Estonia and who are attracted to this event. 사실 우리는 에스토니아에 오기 전 한국에서 이안을 만났습니다. 2017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 왔다는 이안. 양치를 안 해도 그래. 맞아, 양치를 안 해도 그래. 양치를 해야지. 귀여운 5살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짠. We dated for a number of years through university. And I first came to Korea after graduation. That was in 2013.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Korea was a much better place to live. So I was more than happy to move here once we decided to get married. The new version of 창업가를 꿈꾸던 이안. 이안은 현재 2개의 에스토니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살며 에스토니아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까요? Let me demonstrate the various ways you can use the Estonian ID card. You insert it just like a smart card into a chip reader, like this, just how you would do your credit card. And then you can use this to log in to like an Estonian government website. So I'm going to log into the e-business register here. And 에스토니아는 도장 필요 없고, 그리고 한국에는 보통 매년 공인인증서 새로운 거 발급해야지. 에스토니아는 이 아이디 카드는 5년 동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고요. 왜 미국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 회사를 세워서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오랫동안 꿈이 이제 저희 시간을 가지면서 일할 땐 일하고 이런 게 꿈이었어요. 가정의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에스토니아. 레티튜드 59의 야외 부대 행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스토니아 전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에스토니아에 살진 않지만 에스토니아의 전자 시민이 된 사람들. 이안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전자영주권 커뮤니티의 리더를 맡고 있답니다. 그가 매년 에스토니아에 오는 중요한 이유죠. We've been coming here to Estonia for this latitude and meeting for about 9 years now. Mostly just catch up and hopefully meet some new people. So far I know about half of the people here. So it'll be fun to reconnect with them and then try to meet some new people who I haven't seen before. So this is Marisa, who is the community manager of eResidency. I guess you could say she's responsible for all of this community event stuff going on. 각국에서 온 창업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It is also a very special year for eResidency. The program is turning 10 years old. 한국에서 계셨어요? 한국말을 좀 하시는데? 네, 나보다 좋지 않아요? 네, 저는 거의 1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현이 계속 얘기해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청해보고 근데 어쩌다 보니 여기에 그냥 이사해버렸어요. When I came here, it was actually good that I had the e-residency because it's the same system as the normal citizens' residency system. So with the ID card, I could already sign my rental contract, for example, or get a bank account. So it was really useful. Even though I didn't use it to open a company, it was still useful for me to have it. 외국인들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적극 열어준 에스토니아. 유니콘 기업의 산실이라 불리는 스타트업 포럼은 3일째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생물로 만든 식품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미래형 기름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정밀한 발효 공정을 거쳐 동물성 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였다는데요. So you can just take it out and take like a small piece for you and just try it. You can see it's very like fibrous.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마치 섬유 조각같이 보이는 이 음식. 어떤 맛이 날까요? I like to say interesting. They have like structure, what you are feeling, like how passion meat is produced, but not very much taste. 성공하려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내기 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죠. I'm a co-founder of a startup company named AYO, where we are producing future-shaping fats and oils. Last year, we participated Latitude 59 pitching competition, and we were among the top 3 and received a funding also from the investors there. From Latitude 59 and the Estonian Business Angels Network, we received 150,000 euros, which was a nice seed for increasing the investment from other sources. The Estonian government is very collaborative in startup ecosystem. We have like a government organization called Startup Estonia who is supporting exactly the startup ecosystem, and they understand,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at the innovation in a small country like Estonia, 1.3 million people, happens in startup ecosystem, so they are seeing this event as one of the key places where everybody will come together. And so that's why they are really great supporters, like have been for many years now.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행사.
드디어 행사에 꽂힌 창업 경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1, 2, 3등을 뽑아 투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투자 규모는 총 120만 유로, 우리 돈 17억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하나의 아기 유니콘이 태어나는 순간, 과연 어느 팀이 창업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3등인 이 팀은 약 1억 4,600만 원의 투자금을 얻었습니다. Below this surface, so the prize goes to beholder.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 약 8억 9천만 원을 받아갈 주인공인데요. Thank you. I'm excited. I'm confused what to feel at the moment. Probably I will feel something in 5 minutes when I get to my mind finally. What will you do tonight? Sleep. I'm quite tired. I still have a customer call afterwards. 전 세계 53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경쟁자를 물리친 심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When we select the top 10 companies for the finals and then top 5 companies for the super finals, I would say, then definitely we look at the team and we look at the problem, whether the market is large enough to be solved with the technology that the team is developing. And definitely it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real problems.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열풍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주변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이웃 유럽 국가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에스토니아식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유럽의 최빈국에서 유럽의 최대 스타트업 강국으로 에스토니아의 과감한 시도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효과를 일찌감치 예감했던 에스토니아. 디지털 교육으로 유명하다는 탈린 쿨라테라 유치원에 와봤는데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오늘은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한 디지털 수업이 있는 날. 어린이용 현미경을 이용해 평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컴퓨터의 기초 원리를 담은 코딩 교육도 이루어지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 로봇이 가야 할 길을 코딩해보는 놀이. 이렇게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의 원리에 익숙해집니다. Seal on rajad ette pandud ja seal on kaardid ka raja lõppudes ja sa pead ühe raja valima ja paned roboti ja robot sõidab läbi, siis sa võtad selle kaardi, kui sa tead, kas on maa all, maa peal, aias või metsas, siis sa paned selle sinna ja siis on järgmise kord. Kui need robotid tulid, neid on kogu aeg juurde tulnud, et see muudab õpetaja jaoks õppetegevuse mitmekesisemaks ja kindlasti huvitavamaks, sest et need robotid köidavad lapsi väga hästi. Et tänu nendele vahenditele lapsed suudavad paremini keskenduda ja võib-olla need uued saadud teadmised jäävad neile paremini meelde. 유치원에서 디지털 수업을 한다니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요?
digitundides osalevad meie lasteaias juba sõimelapsed ehk siis lapsed vanuses 2 aastat ja veel nooremad. Nendega kasutavad õpetajad lihtsamaid roboteid, kus siis laps saab sisestada käskluse edasi, tagasi, paremale või vasakule. Samuti sõimelapsed siis õpivad kasutama erinevaid roboteid. Lastel on väga hästi arenenud nii-öelda 20. sajandi oskused, kus nad õpivad tegema koostööd, sest koos peavad nad meeskonnas jõudma siis ühise lahenduseni koos nende robotitega. Probleemi lahendamise oskus on lastel väga hästi arenenud. See tähendab seda, et kui nad peavad sisestama robotile programmi, midagi läheb valesti, siis nad koos leiavad sellele lahenduse.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민하고 디지털을 적극 도입한 유치원. 그 배경에는 에스토니아의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청소년 교육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프로게 타이거, 우리말로 호랑이의 도약이라는 뜻. 올해로 12년이 된 교육 정책입니다. Et Progetiiger töötab isegi paremini kui oodatud, sest et kui programm 2012 alguse sai, siis alustati väga tagasihoidlikult. Loodi mõningad materjalid, töötati välja koolitused, aga nendest said osa ainult üksikud koolid. Et alustati väga tagasihoidlikult, aga täiesti ootamatultki meile kõigile huvi koolide ja lasteaedadel on olnud väga-väga suur ja tänaseks me olemegi jõudnud selleni, et enamik Eesti kool lasteaedasid on ühel või teisel viisil programmist osa võtnud. Et ma tahaks küll uskuda, et Progetiiger võib edukaks kuulutada. 호랑이의 도약. 프로게 타이거는 그 이름처럼 IT와 창업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교육에 적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 에스토니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국가로 만든 기반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은 유치원에서 시작해 대학까지 이어집니다. 에스토니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탈린 공과대학교에 왔습니다. 이 학교에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창업센터가 따로 있다는데요. 학생 때 특별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고 지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Yeah, so these are the bioplastic granules that we have produced from the filters in cigarette butts. So about 1 kilogram of cigarette butts can be turned into about 1 kilogram of granules. 담뱃잎이 들어있는 솔기와 필터를 분리해 여러 번의 재가공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버려지던 담배꽁초가 다시 태어난답니다. 과연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3D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된 담배꽁초.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재가공된 담배꽁초는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는 어떻게 모으는 걸까요? This is our bin. So this is one of the versions, it's light blue. This is how we collect cigarette butts. And this has been put here by the government of Tallinn. So they have ordered the bins from us. There's about 80 bins around the seaside and then some others also in Tallinn right now. 누군가는 엉뚱하다고, 그게 가치가 있겠냐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던 아이디어. So I was doing the art out of it, and since there wasn't really a solution, once I started studying here in Daltech in plastic technology, I suddenly had the idea to maybe I could solve this by giving value to cigarette butt waste. 탈린 공과대학교는 어떤 아이디어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창업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Meie ülikool otsustas mõne aasta eest, et kõik tudengid peaksid õppima ettevõtlust ja selleks on kõikidel õppekavadel on nüüd enda õppekava sees juba ettevõtluse aine. Ja siis sellele lisaks saab siis käia siin Mektori keskuses, kasutada laboreid ja käia meie erinevatel sündmustel selleks, et leida endale näiteks meeskonnakaaslaseid, selleks, et luua esimene prototüüp enda tooteid eest. Ja me oleme nüüd juba üle 10 aasta. 디지털 강국. 에스토니아의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으로 주춧돌을 세운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제 에스토니아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계의 예비 창업가들을 불러들이는 전략. 그들이 만든 가상의 땅이 말이죠. 에스토니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자영주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When they first introduced their electronic ID system, I actually said you should make this available to foreigners as well. And so this was a kind of half-serious promise made by the then President Thomas Hendrik Ilves that when we make this available to foreigners, you'll have the first one. And I was honoured that he took this promise seriously. And it's been a small but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of this project.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아도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에스토니아의 전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 에드워드 루카스가 세계 최초로 전자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160개국 12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의 전자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인도 2,000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Last year, 2023, the taxes and state fees that were generated by those e-residents having companies in Estonia active, it was 65 million euros, if I'm not mistaken, but that's just taxes and fees that state got. Much bigger effect came out of actually having an active company hiring people and paying them salaries. 좁은 국토, 적은 인구라는 에스토니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전자 영주권 제도. There were two goals of e-residency. One goal was economic. E-residence program is growing still rapidly and already today bringing 100 million euros annually to our economy. And I've created friends globally that we can meet everywhere. And this is very powerful global society that are fans of Estonians across the world. 전자 정부가 구축해 놓은 디지털 세상. 한국에 사는 미국인 이한과 그의 동료 루크도 그 세상에 초대받아 에스토니아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I created my company in Estonia for a few reasons. The first is it's really simple. There's not any paperwork. You can do everything online, and it takes only a few minutes. I created my company, I think, in 5 minutes in a cafe. It's in a business environment that is full of companies trying to create something new. And so it's very easy to find people to work with because they all are excited by this new idea and they want to see how you can work together. The reason we used e-residency is because it would allow us to establish a company without physically being present. And with that, we were able to register our company because that generated the specific identity for us. Once we had that identity, we could easily get funding from different investors that we were speaking to. And when we did actually secure that funding, that is what kickstarted the story that was Trashify. 발트해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에스토니아. 그들은 혁신했고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됐죠. 우리가 에스토니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eah, the first thing that you need is a solid business plan. It doesn't matter where you're setting up a company, whether it's in Korea or the US or Estonia. I think that the idea that you can have a really strong, cryptographically secure proof of your identity is something that everyone in the world should be interested in. Just be adaptable, be bold, take all the chances you can get that feel right for you. You need to be stupid and you're against the wind. You do something because you believe and things go always the other way, and then you need to have this stupid drive to keep pushing what you believe against the odds.